골판지 가격 상승 구조적 원인은 코로나 이후에 큰 생활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라인 쇼핑의 급증입니다. 기존의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5060, 50대, 60대 세대분들이 온라인 쇼핑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택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 올 설에도 이동량이 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 연휴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택배를 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택배 노조 파업이 CJ 대한통운에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번 설 연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체국에 갔더니 택배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걸 제 눈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일단 오늘장에 또 움직이는 게 골판지주, 택배주, 그리고 배달음식 관련주입니다. 택배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골판지주에 대한 투자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택배 물량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골판지의 수요도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국내 골판지 원지 가격이 톤당 57만 8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는 65만 원, 톤당 65만 원을 돌파를 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승은 명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배송 수요 증가에 더불어서, 폐 골판지 가격, 그러니까 골판지를, 수거를 했다가 다시 그거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폐 골판지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폐 골판지는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원자재인데요. 작년 8월부터 킬로그램당 140원을 돌파해서 역시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폐 골판지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원지 가격, 그러니까 골판지 원지 가격, 제품 가격은 유지가 돼서 골판지 기업의 제조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수요가 한 번에 확 늘어나면은 제품가와 원료가, 원자재가가 함께 상승을 합니다. 보통 타 제조업 분야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제품가의 마진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골판지 산업은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분 이상으로 제품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마진을 톡톡히 보장을 받는 그런 산업이 됩니다. 그런데 골판지 산업도 특성상 제품이 바로 다시 원재료가 되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공급이 한 번 크게 늘어난 이후에는 폐 골판지 공급도 많아져서 원재료 가격은 크게 다운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역대 최고가인 폐 골판지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저는 곧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때 골판지 생산자들은 제품가를 함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스프레드 마진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골판지 제조사들은 제재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죠,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골판지 원지 업체들은 원지 가격을 무려 74% 이상이나 인상을 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추가로 10%에서 15% 정도의 인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골판지 상자 업체들도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실체화되면은 골판지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골판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한 가지 더 저는 요인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골판지 공장은 아무래도 종이를 다루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나다 보면 아주 크게 화재가 일어나죠. 20년 10월 달에는 대형 포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공급이 매우 타이트했던 그런 일례가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남양주 그리고 양산의 골판지 공장에서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은 겨울철에 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골판지 공급이 크게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지금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화재가 한 번 더 발생을 하면은 골판지 가격이 또 크게 뛰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앞으로도 스프레드 마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골판지 업체 투자 유망군에 추가를 해놓으시고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폐골판지라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격 상승으로 전이할 수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겨울철에 또 화재 나기 쉽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들도 역시 골판지 수급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셨는데요.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대형 포장 같은 종목은 좀 PER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예,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고 그리고 골판지 원지 생산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세아 재질이랑 대림 재질 준비했고요. 먼저 아세아 재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골판지, 원지 그리고 산업용지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골판지 원지 시장 점유율의 14%를 아세아 재질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계열사를 통해서 골판지 상자까지 일원화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도 예상 순이익이 1,200억 원 가량인 것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한 4천억 초반대는 매우 저평가인 상태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이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도 편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림재지입니다. 골판지 관련주 중에서도 원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약 70% 정도가 원지 생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약 한 200억 가량이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900억 원 후반대, 지금 오늘 상승을 해서 1,000억대가 넘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매우 싼 상황이죠. 이 동사 역시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 국면을 지나왔는데요. 다른 재지주들은 중간에 한번 상승을 하긴 했지만, 대림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졌고, 매수하시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실적 지난해 당기 순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PER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판지 원지의 이 두 기업 대림재지 그리고 또 아세아재지 이 종목은 PER 4배, 5배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저평가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현재 이 골판지 쪽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이가 가능한 골판지 원지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